원전시장의 지각표 운동이다. 놀라운 일 터졌다. 무슨 말일까요? 일단 이것부터 보시죠. 대한민국의 한국수력원자력하고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이게 쉽게 말하면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름도 팀 코러스입니다. 코리아 앤 US라는 의미로 팀 코러스입니다. 지금까지 말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대한민국이 만드는 원자로에 대해서 지식재산권을 계속 주장해 왔거든요. 사실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 때 한 번도 이야기도 안 했던 그 지식재산권을 이번에 체코에서 우리가 원전을 수주하니까 웨스팅하우스에서 시비를 걸기 시작한 거죠. 아마 A%인가 A% 1,400인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게 타결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타결이. 그러면서 말입니다. 미국과 한국과 미국이 이제 원전 시장에 공동 진출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되면요, 원전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큰 변화가 올 겁니다. 지금 원전 시장은요, 사실상 중국이나 러시아가 독주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프랑스가 유럽의 맹주 행세를 하고 있고요. 당장 말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합쳐서 팀 코러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시공 능력하고 가격 경쟁력, 여기에다가 미국의 원천 기술하고 외교력, 이게 합쳐지면 아마 최대 강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게 대부분의 전망입니다. 지금 우리가 체코나 폴란드나 아랍에미리트 실제로 진출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진출이 예상된다는 뜻이에요. 프랑스는요, 가격 경쟁력에서 도저히 대한민국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유럽의 맹주긴 하지만요, 아마 프랑스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이 합쳐지면. 러시아는요, 정부의 지원이 셉니다. 외교력도 지원하고 재정도 지원하고, 또한 체르노빌 사건에서 봤듯이 기술력도 이제 그런 누수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굉장히 쌓여졌고요. 경험도 많이 축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3세계 쪽으로 많이 나갑니다. 이집트나 트리키에나 인도나.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하니까 이게 기술력도 늘어나고 경험도 더 커지면서 해외로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 진출했고요. 아르헨티나에 진출을 했습니다. 최근에 아르헨티나하고 우리하고 붙어서 우리가 졌죠. 중국에. 사실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우리가 중국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런데도 졌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시장 자체가 어마어마한 시장이거든요. 원전 시장 자체가. 지금 보세요. 중국은 194기를 추진 중이거나 혹은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79기고요. 러시아는 50기입니다. 인도는 40기고요. 북미만 하더라도 24기, 중동은 12기입니다. 일본은 9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시장이 굉장히 많죠. 유럽 시장 79기만 여기는 같이 찾아갈 수 있는 시장입니다. 인도 시장도 함께 미국과 함께 개척할 수 있는 시장이에요. 북미 시장은 당연하고요. 중동은 우리가 이미 개척을 했고 개척하는 건 문제 없을 겁니다. 일본은 쉽지 않겠지만 말입니다. 일본은 또 일본 나름대로의 원자료가 있으니까 일본식으로 가겠죠. 보면 여러분, 시장에 우리가 큰 손이 된다는 것,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작은 나라예요. 이 작은 나라가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의 국가입니다. 그 세계 최강의 국가와 동시에 원전 동맹을 맺어서 제3세계에 진출한다는 그 자체만 보더라도 대한민국이 위대해 보이지 않으세요?
저는 굉장히 위대해 보이거든요. 이 작은 나라의 기술이 엄청나게 높아져서 오히려 미국이 우리랑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됐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통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많이 통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만 완전히 탈원전으로 암흑기를 맞았지, 뭐 2009년에 바라카 원전을 우리가 수주를 했고요. 이집트도 말입니다. 주로 말입니다. 러시아산이나 주로 사용을 하는데 이집트도 엘디바 원전은 시공은 대한민국이 맡습니다. 폴란드는 우리가 맡았고요. 루마니아도 우리가 맡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체코도 우리가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앞으로 불가리아도 우리가 맡을 가능성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원전은요 아마도 새로운 큰 산업으로 우뚝 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또 들어오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요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완전히 이 발을 빼면서 탈원전을 주장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원전하면서 원전 우리하고 같이 하자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런 국가들이 많아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이런 거는 보면 잘했죠. 아마 앞으로도 더 잘할 것 같고요. 더 잘해질 거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참 원전은요 결국 우리가 키워야 될 산업이고 차세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먹거리다. 특히 SMR이라고 있잖아요. 소형 원전 모듈이요. 이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개발했거든요. 이게 원자력 연구원에서 가장 먼저 개발했는데 상용화는 늦어요. 중국은 벌써 상용화했거든요. 우리는 아직 못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개발하고도. 왜? 그놈의 탈원전인지 나발인지 그것 때문에 지금 그만큼 원전이 뒤로 퇴보했다는 뜻입니다. 제발 대한민국의 어떤 핵심 기술, 큰 기술은 더 키우는 것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되고요. 아마 대한민국 원전은 앞으로 더 발전하고 더 강한 원전이 된다는 것 저는 당연히 생각합니다.